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 의원입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국회의원 채용비리 의혹 진상규명 및 징계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영등포 시민연대 핏불 백이남 대표님, 최문원 사무처장님, 그리고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상임대표님, 전지혜 사무국장님, 하승수 변호사님, 공무원 노동조합 영등포구 지부 지민수 지부장님, 영등포 여성의 이명희 사무국장님, 영등포 청년 컨퍼런스 안효준 대표님, 정의당 청년본부 박예희 본부장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은 영등포 시민연대 핏불 백이남 대표님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국회의원 채용비리 의혹 진상규명 및 징계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사회참여와 자치공동체 영등포 시민연대 핏불 대표 백이남이라고 합니다. 본 기자회견은 지난 5월 KBS 시사직격 대한민국 채용카르텔 2부작을 통해 드러난 국회의원의 신한은행 불법 채용 통탁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및 징계를 촉구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시사직격은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사건의 자세한 내용과 문제점은 발언자들께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이 공영 언론에서 2번에 걸쳐 상세하게 보도되었는데 언론도 국회도 소속 정당도 참 조용합니다.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심지어 영등포 지역의 한 지역 언론은 저희가 내보낸 성명서를 기사화했는데 그 기사는 이틀 만에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진상규명과 징계를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국회와 소속 정당이 국회의원 채용비리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고 제대로 징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기자님들의 적극적인 보도가 절실합니다. 적극적인 보도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분들 발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은행권 채용비리를 문제 제기해서 금감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을 기소까지 이루었는데요. 그 당시 신한은행은 처음에는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빠졌을 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고 신한은행 관계자는 채용질이 무풍지대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도에 드러났던 그리고 공소장이나 저희들도 재판 판결문을 꼼꼼히 분석을 했는데요. 드러났던 면면들이 첫 번째에서 봐주기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부위 관련 소속 국회의원 당시 위원장과 간사 다음에 금감원 부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있었으니까 처음부터 신한은행은 빠진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한은행은 처음에 금감원 조사 수사를 이뤘을 때 일정 정도 명단은 제출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는데요. 또 다른 제보를 통해서 김기식 원장이 금감원장에 취임을 해서 이 사건이 조사가 되었고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채용비리 명단에서는 그냥 국정원장 등 이렇게 이름만 났지만 이번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 공소장이라든가 재판 결과에는 명확하게 김용주 의원이라든가 실명이 기재된 유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 검찰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고요. 검찰에서 조사받지 않은 것들이 저희들은 매우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가성이 없었기 때문에 부정청탁자들이 수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추정되고 있는데요. 채용비리 관련해서 바로 대가를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무위 회원들이나 금감원이라든가는 향후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험으로 저희들은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청탁을 했다는 게 사실로 신한은행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첫 번째 해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좀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관련자들은 해당 상임위원 정무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위원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척 사회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와 관련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뭔가 의혹이 있다면 이번에는 청탁자들도 검찰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행법상 대가성이 없으면 청탁자에 대해서는 신한은행 채용비리처럼 수사도 처벌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름조차 공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4대 은행 채용비리 청탁자 이름이라도 공개하려고 명단 공개를 여러 번 촉구했으나 지금까지 명단이 실명이 공개된 것은 유일하게 신한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1대 국회에서는 청탁자 또한 대가성이 없다 하더라도 있고 없고를 떠나서 청탁했던 그 행위가 드러난다면 최소한 이름도 공개되는 법안이 제정되기를 강력히 요구드린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발언은 하승수 변호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하승수 변호사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왔습니다만 또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의아한 것은 금융기관 채용 비리 사건이 전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신한은행 채용 비리 사건에서 청탁을 한 국회의원들은 소환 조사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채용 비리 사건에서는 청탁을 한 사람들이 기소가 된 사례들도 있는데 유독 신한은행 채용 비리 사건에서는 아예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건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산은행 채용 비리 사건에서는 전직 국회의원이 청탁자였고 그 전직 국회의원 청탁자가 업무방해죄의 교사범으로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이 채용 비리 사건인데 부산은행에서는 청탁자를 조사해서 처벌을 하고 왜 신한은행에서는 소환 조사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인지 전직 국회의원은 처벌을 하고 현직 국회의원들은 조사를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현 주소인 것인지 정말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금융기관 채용 비리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나 기소에 매우 많은 흑점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된 사례도 일부 있지만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신한은행 채용 비리 사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청탁을 한 전 현직 국회의원들은 업무방해죄의 교사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청탁을 한 사실 자체는 어느 정도 드러났고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탁을 받은 쪽에서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건 서로 상호간이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청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조금만 수사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정황을 수사하면 충분히 업무방해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사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이 형사소송법상 어쨌든 범죄의 단서가 있으면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검사나 사법경찰관리의 책무인데 범죄의 단서가 충분히 드러났는데도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나 이 소속 정당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국회법상 헌법상 청렴의무 위반이나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위반은 전부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징계 사유가 발견이 되면 국회의장이 윤리특위에 회부하도록 국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근에 어쨌든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은 국회도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도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뽑힌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 윤리특위에 지금이라도 회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법에 따라서 이것은 당연히 징계 사유가 됩니다. 설사 형사처벌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청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 신한은행에 전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헌법상 청렴의무 위반이고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위반입니다. 당연히 징계 사유가 되고 만약에 선진국이었다면 이거는 국회의원 제명감입니다. 자기가 감사를 하고 감독을 하는 기관에 채용과 관련된 청탁 전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전화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전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건 국회의원 제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고개를 들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신임 박병석 의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징계 회부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언은 정의당 청년본부 박예비 본부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정의당 청년본부장 박예빈입니다. 유죄 판결이 나기도 쉽지 않은데 심지어 신한은행 채용비리 판결에 혐의가 인정되는 관계자는 국회 출신 인사가 있다는 점에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김영주 현 의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을 문재인 정부에서 임한 바 있는데요. 도대체 이 나라의 노동 정책을 담당하는 총괄하는 사람이 그런 장관의 자리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수치스럽습니다. 비록 본인은 부정하고 있지만 판결문에서도 사실로 인용되고 있는 채용 청탁 혐의, 게다가 그 의원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지금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앞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의원이 본인부터 직접 나서서 희망 상임위를 접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21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당이 소속 정치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역할에 대해 분명히, 그리고 책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21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소리를 아낌없이 지르겠습니다. 또한 지금 성역 없는 조사가 국회의 해당 의원들과 전 의원들에게 시작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바입니다. 공정, 정의라는 슬로건만을 믿고 여전히 많은 고통, 이중 삼중고를 감당하면서 이 한 사람의 시민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 같은 소식은 정말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의 10년, 50년, 100년 뒤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정황이 드러난 모든 사실들을 제대로 바로잡아야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진행할 텐데요. 그 전에 아까 기자회견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는 과정에 지금 오늘 본 기자회견에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지만 기자회견의 요구와 이후의 대응에도 함께하기로 해준 청년유니온 그리고 청년참여연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기자회견문 낭독 순서입니다. 기자회견문은 영등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효준 영등포 청년컨퍼런스 대표, 이명희 서울여성의 지부 영등포 여성회 사무국장, 지민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등포구 지부장께서 함께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의원 신한은행 채용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과 징계를 촉구한다.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에 전 현직 국회의원들이 연루됐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채용 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은 김영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재경 전 의원, 미래통합당, 정우택 전 의원, 미래통합당이다. 그중 김영주 의원과 김재경 전 의원 건은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공소장과 1심 유죄 판결문에 언급되어 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은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인사 담당자들이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들의 명단을 따로 관리하면서 점수 조작과 부정 합격을 시켰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채용비리 연루 의혹이 있는 의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당시에 채용과 관련된 청탁을 한 의혹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김영주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던 때인 2014년
상반기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자녀를 채용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재경 전 의원도 2013년 상반기에 지역 언론 사주의 자녀를 채용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 관련 기관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해당 의원들과 관련 있는 지원자 중 불합격해야 할 지원자가 부정 합격한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 1심 재판부는 신한은행 이사부장이 은행장에게 청탁 의혹이 있는 지원자들의 전형 결과를 별도 보고한 후에 은행장이 합격 여부를 변경한 것을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인데도 검찰은 청탁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탁을 받은 측은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었는데 청탁자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이런 사실들이 보도되었는데도 국회나 소속 정당 차원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오로지 침묵만이 흐르고 있을 뿐이다. 이에 우리는 침묵을 깨고자 이 자리에 섰다. 부정 채용을 청탁한 국회의원은 업무 방해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실제로 부산은행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청탁자가 업무 방해죄의 공범으로 처벌된 사례도 있다. 그런데 청탁 의혹이 있는 전 현직 국회의원들이 소환 조사조차 받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채용 청탁을 한 국회의원들은 징계를 받아야 한다. 헌법이 정한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3조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징계를 위해서는 국회 및 소속정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신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채용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고 관련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채용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이 있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도 자기 정당 소속 전 현직 국회의원의 채용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 내부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검찰이 끝내 해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수사에 나서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고발을 통해서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의 진상을 끝까지 밝히고 관련자들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다. 2020년 6월 10일 기자회견 참여장 제1동. 네. 신한은행 채용비리를 보도한 KBS 시사직격팀은 해당 프로그램을 촬영하던 중 6월 말까지 국회 출입을 제한당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였을까요? 이런 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이 국회의원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보다 국민들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1대 총선에 국민들이 보여준 표심은 그야말로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힘을 현재 집권야당에 몰아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채용비리는
공정한 사회를 뒤흔드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21대 국회는 채용비리 적폐를 청산하는 길에 앞장서야 합니다. 거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의 분노에 화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 국회의원이신 김영주 의원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무위원회 간사 시절 청탁 의혹에 연루되신 분이 이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나 의혹을 해소하지는 않고 정무위원회를 희망하신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리 의혹이 명백하게 해소되지 않은 채로 다시 정무위원회를 맡는다는 것은 국민 기만입니다. 청탁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들 앞에, 청년들 앞에 명백하게 소명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상임위 배정 과정에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국회의원 채용비리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이후에도 행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자님들의 적극적인 보도가 절실히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보도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